안녕하세요. 대구 천남원의 박수입니다. 저도 한 4년 정도 됐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여기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제 때는 안 그랬거든요. 좀 시작하면 돼요? 네. 그 참나원 모임 오기 전에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게 제가 아침에 이제 눈 뜨는 거 예전에는 참 많이 싫어했거든요. 그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이제 마음이 많이 괴로우니까 그게 거의 거의 한 24시간 정도는 이제 내게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게 나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죠. 그래 이제 밤에는 이제 잠자는 게 두렵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좀 성경에 보면 욥기에서 그구절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저도 이제 좀 나는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눈을 좀 안 떴으면 좋겠어. 눈을 뜨면 봐야 되니까 세상을. 그 세상이 좀 많이 싫었던 거죠 저는. 그 아침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방편으로는 머리맡에 항상 책을 두고 놓고 자거든요. 그럼 책을 두고 놓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음이 괴로움이 시작되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미친 듯이 책을 보면은 이게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이게 요즘은 이게 울렁증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사회에서는 우울증 이런 증세라 하더라고요. 그게 좀 한 심했는데 고2 때부터 시작된 것이 한 20년 넘게 그렇게 이제 증세가 지속됐으니까 요 때는 제가 사실은 제 인생을 포기한 시절이었거든요. 30대 중반 정도에 이 부분이 너무 맞히니까 그때 정말 이제 사실은 나도 포기를 한 거죠. 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인생 다 포기하겠다. 하지만 내가 이때까지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만은 끝장내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 결심을 하고 한 4년, 5년 죽기 살기로 진짜 책을 팠거든요, 제가. 정말 그때는 이제 죽을 각오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누구의 개인적인 도움 없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 없이 저 혼자 힘으로 책을 읽고 책에서 읽은 내용을 스스로 훈련해보고 이렇게 4, 5년 동안 미친듯이 했는데 이 모임에 보니까 나와 똑같은 증세를 가진 사람이 말 몇 마디 툭 던지면 그 느낌을 아니까 제가 단어만 들어도 그게 뭐지 아니까 요즘은 그런 포회를 안 하는데 3개월 만에 아무나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걸 탈피를 했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와서는 완전히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그때 나이니까 여자 만나는 거 다 포기하고, 이거 해결 안 하면 난 죽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거는 끝장내겠다. 왜? 얘가 그동안 나를 그만큼 괴롭혔으니까. 그렇게 4, 5년 미친 듯이 해갖고, 그때는 완전한 승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절반의 승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세상에 대한 어떤 책이라든가 책이 참 좋더라고요.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연구한 것을 나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런 데로 오다 보니까 저도 제 고집이 상당히 이제 서 있는 거죠. 이제 1차적으로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게 돼요. 모든 걸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의심해야 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나는 믿음 한 발짝 이제 접하게 되고 왜 그동안 이제
내 상태를 원인을 찾으러서 공부를 하면서 정신분석도 해보고 내 스스로를 심리상담도 해보고 이 과정들을 다 가다 보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내게 올바른 가치관 신념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내게 그릇된 신념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원인을 찾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두 번째는 나도 이제 책을 팔 만큼 판 놈이니까 상당한 고집이 있는 거고 내 견해가 있는 거죠. 이 몸이 처음 오니까 이상한 말 줄 알았고요. 그 몸이 없다 이 소리 들을 때 저는 솔직히 화가 났어요. 그게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그런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고 나도 나는 똑똑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이제 듣기 싫어서 이제 밖에 나가는 거죠. 듣기 싫은데 나가고 또 여기 이제 세 분 강사님이 계셨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때 진짜 한심해 보였습니다. 강사님들이. 아니 정말 제 눈엔 그래 보였어요. 쟤보다 이제 몇 수 아래로 보였어요. 네. 그게 굉장한 오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는 오만함. 그러고 내가 듣기 싫으면 뭐 밖에 나가버리고. 그런데 어쩌다 보기에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 저는 상당히 싫었어요. 이게 머리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한테는. 예전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부하고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나는 절대로 안 믿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머리는 아프고 좀 힘든데도 이제 마음은 좀 편안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도 잡는 사람 없고 너 왜 돌아다니냐 이제 시비 거는 사람 없고 시비 걸면 한 번 떠들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고 마음은 참 편안했어요. 이곳에 오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시간 그냥 넘어갈까요? 시간 얼마 안 돼. 괜찮아. 시간 있어요. 많아요. 시간 뭐. 제가 이제 좀 비판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강사님들조차도 저는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이제 제 강의를 왜 저 따위밖에 못해? 아니 뭔가 두려뭉실하고 있잖아. 논리 정리하기 핵심만 딱딱 그거 안 되나?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좀 비판력이 이제 남들보다 탁월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모임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지나고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니까 이제 가까이서 알게 되니까 이제 상대방이 허물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상대방이 허물이 보이는데 내 경우에는 나는 이거는 허용 못해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다른 거는 다 허용하는데 이거는 못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성격적인 어떤 마찰 같더라고요. 저 사람은 싫더라고요, 진짜. 그게 뭐냐면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상대방이 허물이 크게 보이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내가 있을 동네가 아니구나. 나는 예전에 나로 내가 살던 내 동네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두 번 다시 여기는 안 오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2012년도에 잠깐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착각한 게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 전체를 보면 다 사람들이 좋고 느낌도 편하고 그렇지만 성격상으로 이제 마찰이 있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성격이다 보니까 그 한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 한두를 전체로 착각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희한한 동네야. 너들끼리 놀아.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면서 그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근데 같이 놀 기간은 좀 짧았어요. 길지는 않았어요. 나가도 근데 이쪽에 대한 왠지 끌림이 있더라고요. 마음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고 그랬는데 왠지 끌림이
있었고, 제 전공이 이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미치도록 한번 생각, 정말 그때는 내 생각이 갈 수 있는 한계까지 다 갔거든요. 정말 미치도록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 노트에도 막 여러 장으로 막 글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도 했고, 혼자서. 그 예전에 내가 자기개발 쪽에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저 터널을 빠져나올 때 내 나름대로 읽은 책이나 훈련 통해서 그 부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예전에 어떤 그 지식들은 삶에 도움이 되죠. 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낙관주의 훈련을 예전에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루에 좋은 점 3가지 찾기 이걸 하는데 쓸 게 없어요. 좋은 게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하니까, 내 스스로 만든 훈련이니까 오늘 날씨가 좋네. 이게 제가 하루에 좋았던 일을 적는 게 날씨였어요, 사실. 그런 훈련을 한 6개월 이상 하니까 조금씩 이제 좋은 게 약간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왜 이 얘기를 했지? 그래, 그때는 그런 책들도 하고, 이제 찰스 헤넬의 마스타키라는 그 책이 또 매료돼갖고, 그 책 갖고 한 1년 동안 또 훈련을 했죠. 이게 내가 찾던 해답이야 하면서. 근데 그게, 정말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정말 어렵더라. 그게 참,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명강사들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대구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세미나 열릴 때마다 가면은 대한민국 1호 강사들부터 해갖고 이제 그런 그 집단이 좀 있었거든요. 다 만나봐도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변화가 없고 내 정서가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그게 결과적으로 내게 완전히 안 되는 그런 좌절감이 상당히 있었는데, 생각했죠. 또 생각하고 풀어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의식을 해결하는 것은 과거에 보던 책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그걸 이미 뺏어리게 느꼈으니까, 그래, 이것밖에 없어. 쭉 풀어보니까 참나구나, 답이. 또 생각하고 밑으로 처음부터 밟고 쭉 가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푸는 과정에서 이제 내 마음에서는 내가 이것을 좋아했는 모양이다. 참 마음에서 그런 느낌이 나서요. 내가 원하던 곳이 여기였구나. 내가 그토록 이제 찾던 공부가 이거였구나. 그런 느낌이 좀 마음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한번 나갔다 들어오고. 그래, 뻘쭘하고 무릅쓰고 그냥 들어왔죠. 제가 이제 제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스승님 말씀이나 그 강사님들 말씀에는 이제 두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2012년도 이때가 겨울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냥 밖에서 멍하니 먼 산 보고 바람 쐬는데 NLP 전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지도와 영토는 다르다. 그리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배운대로 절대 해석 안 하거든요. 지도와 영토는 다르다. 그럼 내 식의 해석이 나가야 되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는 여태껏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살아온 건 사실인데, 하지만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앞에 절대적인 단어를 붙여보니까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 난 항상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절대적으로 옳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어. 이거는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생각이 틈이 약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 그 생각하고 강의실에 다시 앉았는데 이제 스승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냐면 내 생각이 옳았는 거예요. 왜? 내게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내게서 일어나는 느낌이잖아요. 선생님 보면 생긴 게 좀 혼란스럽게 생겼고 이건 내가 판단하는 거고 또 보면 혼나겠다는 이런 느낌은 내게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무의식적인 이게 있는 거죠. 거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생각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근데 지도와 영토는 다르다. 이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쉬는 시간에 그래,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생각으로 한번 이제 바뀌어버리니까 이 틈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 틈새로 이게 들어와요, 이야기들이. 전혀 이해 안 되던 이야기들도 들어오고, 몸이 없다 이것도 내 혼자서 바꿔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맞아, 몸이 없을 수도 있겠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상당한 반전이 된 거죠. 그러고 그 겨울 수련 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스승님이랑 이제 강사님들 이야기할 때는 내 생각은 내려놓고 듣는 또 연습을 갔죠, 내가. 근데 내 생각은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무서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내 생각 내려놓으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려놓고 저 사람들이 사이비 모임일지도 모르고 나를 엉뚱한 길로 끌고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생각 나라? 그건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느낌은 참 편했으니까 그래도 뭐 까짓거 뭐 딸랑 한 시간에 내 생각 내려놓고 뭐 좀 듣는다 해갖고 내가 이상한 데 빠지겠나 이런 생각도 들게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요번 한 시간만 내 생각 내려놓고 얘기 좀 들어보자. 남은 시간을 실컷 내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또 전환하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 내려놓기가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러야 이제 좀 나도 좀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없니 마음이 없니 그것도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2012년도 겨울 수련인데 심야지행대 시간에 스승님께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했는데 스승님이 도로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김선 선생님, 내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근데 웃기게 내보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 없어졌어, 질문에.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상식이잖아요.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로 나한테 무슨 질문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 왜 생각하냐?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수준 그거잖아요. 순간적으로 확 치밀어.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엉터리야. 그래 이제 방에 가서 이제 제 전공이 저쪽에서 살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봤죠. 생각해보니까 이제 심오한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석해보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몰라서 질문한 건데, 그럼 내가 몰라서 질문한 건데 내 생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게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선생님 요즘은 그거 제가 해석해보니까 그거 니는 몰라서 이게 내한테 질문했잖아. 그러면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생각을 좀 비우고 네가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해야 그걸 알아듣는 거지. 네가 생각해서 모르는 걸 내한테 물었는데 네가 또 생각으로 들으려면 그게 들어지겠냐, 이런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스승님이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제가.
스승님이 나를 믿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은 풀 거야 똑똑하니까 이 생각을 믿었겠죠. 그래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스승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럼 상대가 나를 믿어주는데 나도 상대를 요만큼이라도 믿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어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승님보다는 이제 도반님들이 더 좋았거든요. 도반님들이 한테 배운 게 더 많고 도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스승님은 크게 뛰어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좀 어려운 말들은 좀 쓰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을 얻은 것은 주위 사람들. 이곳에 오면 이제 한정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주는 동네는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환영해주고 나쁘게 안 보고 딱 하게 있으면 굴어도 나를 이제 나쁘게 안 보고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좋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나 서울 모임이 가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배우고 느끼고 이런 게 굉장히 좋죠. 네. 저는 스승님보다 주위 사람들이 더 좋아. 원래는 제가 나름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올 초봄부터 해갖고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맨날 저녁마다 강에 오면 이제 산책하러 가는 거예요. 강을 걸으면서 이 집착을 내려놔라. 이 모든 생각은 내려놔.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갖고 거의 한 석 달 정도 이 모든 생각은 내려놔라. 이 모든 집착은 내려놔라. 강 흘러가는 강을 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힘든 여건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또 예전에는 제 불평 사항이 뭐냐면 왜 내 주위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여기 깨물었어요. 깨물고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케야 내가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또 몇 개가 된 한가지 더 있는데 그게 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수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명상을 하게 되고 감사합니다를 하게 되고 지금마다 강을 가면서 이제 이 집착을 내려놔라 혼자 중얼중얼 걷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럼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이런 환경이나 괴로운 일들이 장애물이 되는 거죠. 내가 장애물이 되고 괴로움에서 계속 지속되는 거지만 하지만 이런 모임에 가서 감사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 생각은 내놔라 이런 것도 배우게 되니까 써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써먹게 되니까 이거는 장애물이 아니고 기능들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제 꺾어야 되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이게 마음의 키가 쑥쑥 커지더라고요. 그 모든 존재가 스승이라는 거는 겪고 있을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근데 이제 진리를 공부하고 그런 쪽에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이란 그 어떤 존재가 자기를 깨우쳐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는 위대한 스승의 역할을 지나고 보면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겪을 당시 강가를 산책하면서 내 모든 생각 다 내놓은 쫓아하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런 거 할 때까지도만 해도 괴로워. 그래도 바보 그냥 하다 보면 그걸 문턱을 넘어서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세상에 이분처럼 위대한 스승이 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는. 우리 스승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고 또 이제 여자가 사실은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참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쪽 참나 몸으로 발을 좀 더 들어감으로써 해갖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상, 이때까지 생각했던 상식, 이런 쪽하고 이제 반대되는 느낌이 드니까 아니야, 여기가 엉터리 아니야? 이 사람들 다 가짜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세상 이게 진짜 아니야? 어떻게 이 세상이 한상이야? 이런 생각, 회의감이 막 밀려오고 그래도 발걸음은 이제 참나무인 거다. 혼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마음이 오락내락하는 게 뭔가 심하니까 참나무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맞아. 이게 좋은 거야. 이 진리 맞아. 이러다가 또 그 일상생활하고 너무 됐으면 아니야. 이거 가짜야. 내가 사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고 이 세상이 한 거야. 이게 진리지. 이 사람들이 엉터리일지도 모르잖아. 이런 의심이 올라오고 이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자기 생각이 떠올라오고 옛날에 주구장창 지겹더라 했던 습관적인 생각들 근데 통찰을 못하더라도 관찰을 해보면 그 생각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또 그 생각들이 올라오면 그걸 또 풀고 있는 거. 그래서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참나 모임에 가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그래야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좀 정화되고 순화되는구나.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맞더라.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바보처럼 무식하게 해야 돼. 왜 바보처럼 무식하게 했냐면 이게 어느 순간이 경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은 나 자신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넘어서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이제 정말 바보가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에 회전이 빠르니까 이게 그냥 생각은 탁 넘어가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그걸 넘어서지는 못하거든요. 정말 바보처럼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야 이는 하루종일 만화기만 써라. 만화 쓰고 너는 나는 부처다 이건 왜? 이것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말 바보들이 오직한 사람들이 자기 똑똑한 머리를 따라가지 않고 바보처럼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자기 어떤 무의식이 문턱 자기가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뭔가를 넘어서는 문턱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거지. 사실 그 순간에 보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되게 시원한데 지나고 나면 또 답답함이 늘어가고. 처음에는 이 기복이 엄청 심했어요. 이게 심하다가 이게 잠깐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다가 이게 이제 회의감이나 의심이나 이런 게 적어지고 사실은 요즘도 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빨리 사라져요. 놀러 덜 타니까 덜 어지러. 지금 나는 우리 엄마하고 말을 좀 합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의 소원이 뭐냐면 애가 집에 들어오면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게 우리 엄마 소원이거든요. 근데 나는 집에 들어오면 말을 하기 싫으니까 나는 그때가 상당히 이제 첩하고 생각적으로 달려가고 좀 논리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생각으로 판단 딱 해보고 아니면 대화 상대 아니면 대화를 안 하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엄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뭐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내 방에서 문 닫아버리는데 내 할 일 하고 말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모험이 오게 되고 이제 이거는 진짜 내가 공부를 해서 된 게 아니고 어떤 생각해서 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이제 엄마가 이제 좀 우리 반장님처럼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환경에서 살아요. 아침에 눈 뜨면 아직 죽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치밀어 오르고 아침부터 괴로운 생각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성에도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엄마가 변했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안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제 엄마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제 다 들어줘도 내 마음에 동요가 없으니까 그랬어? 엄마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어떨 때는, 엄마, 옛날에 전에도 얘기했다며, 신경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왜 해야지 하면서, 색칠신공부터 쭉, 혼자 막, 듣거나 말거나, 엄마 색칠신공이 뭔지 하나 하면서, 이래 하기도 하고, 사실은. 요즘은 이제 좀, 대화가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원만해졌고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은 내가 이제 서로가 편하니까 옛날에는 장가 얘기하면 야 근데 선생 봐라 엄마 나 이런 공부하는 거 알잖아.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 성격 안 맞는 거는 그거 안 된다. 그게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이가 엄마가 내 말을 이제 수용을 하는 거야.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됐고 또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성의를 대단했거든요. 공장에 일하면 반장님이 60 넘어도 내가 판단해서 알면 죽어도 안 해요. 내한테 일을 시켰어. 너 이래. 근데 내가 판단해서 그거 안 해. 확 터지고 갚고 시킨 거 내 보시더라 다 해요. 그럼 이분이 나는 굉장히 어려워. 그러고 좀 내 판단 기준에 안 맞는 상식에 안 맞는 어떤 행동하면 대놓고 욕하고 너 그따위로 하기면 되겠나? 그래서 하여튼 지랄을 좀 했죠. 했는데 이게 길어져. 예전에는 화를 잘 냈어요. 잘 냈는데 요즘은 화를 잘 안 내요. 화를 잘 안 내고 이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게 길지 않아요. 한 30초 지나면 잊어버리고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을 그 감정을 안 가지고 가니까 내가 이제 주위 사람들이 화를 안 내게 되니까 내가 편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덜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좀 덜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